잘 지내셨습니까? 네.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 우리 이삭 집사님은 얼굴이 막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네, 좀 감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우리 한국도 또 지금 뭐 비연형 코로나 감기라나 뭐나 해서 우리 여기 환자분 한 분이 있어갖고 코가 맹맹하다고 치료하다 보니까 그 맹맹함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아이고 참. 어쩌면 좋겠어. 아,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A 인기맥 중에 기본방 지난 시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 기본방은 이제 침 놓고 뜸 뜰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침 놓는 실습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뜸을 뜨기도 해야 되는데 뜸은 제가 옷도리를 벗고 뜸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뜸 뜨는 거는 우리 그 저기 예, 새로 시작하시는 방 집사님은 그 누구야 그 우리 우이봉 집사님한테 뜸 뜨는 것 같은 거 실제적으로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봐보셔야 예. 그게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뜸은 손에다 뜨면 뜨는데 뜸이라는 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뜸은 이제 그 주소 주시면은 이제 댁으로 이 뜸이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뜸이 하는데 뜸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 놓고 여기가 A12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렇게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를 뜨지만 좀 숙달이 되면 막 4개, 5개 이렇게도 붙이거든요. 제 안에는 손에 한 20개 붙여갖고 뜨는데 처음에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붙이세요. A8하고 A8하고 A12 정도 해갖고 처음에는 뭐 별로 뜨겁지 않거든요. 그쪽에 있으면 달아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걸 이제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기본방 뜨시면 되는데 하복부에 문제 있는 분들은 여기다 뜸 많이 뜨시면 되고요. 여자분들 생리통이 있고 뭐 난임, 불임 있고 하면 이렇게 뜸을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관지 나쁘시면 여기다 뜨시면 되고 또 코 비염, 칙농증 있으면 여기다 뜨시면 되고 저는 지금 많이 뜬다면 여기 전체적으로 기본방 뜨고 그 다음에 여기 A12 요거 코 부위에다 이제 뜸을 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이 치매 같은 게 있었거나 혈압 아니면 뇌졸중, 후유증 같은 거 있으면 뜸을 뜨시는데 여기로 뜨시면 돼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우리 박효월 어르신, 박효월 선생님 계시는데 박효월 선생님은 뇌졸중 오셔갖고 실어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생각까지는 오는데 입으로 말씀을 못 내시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죠. 근데 열심히 침 맞으시고 뜸 뜨고 하셔갖고 실어증이 다 풀려갖고요.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노래 자랑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실어증 그 뇌졸중 맞아서 실어증 풀리기가 정말 복권 맞은 것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뜸을 뜨시면서 요 A33에도 뜸을 많이 뜨시고 제가 일부러 침을 놔드릴 때 이 부분에 머리 부분에 침을 많이 놔드리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홍모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홍모맥으로 침을 놔드리고 폐, 정방, 대장, 승방 놔드리면서 그 다음에 2에 22하고 C에 1번 다침해 주시면 해드리는데 일단 뜸을 뜨시면은 기본방 뜨면서 뜨는 거예요. 여기가 A의 1번에 해당이 되는데 남자 어른들 뭐 발기가 안 되고 이럴 때도 여기 좋고 여자분들 질염 같은 거 아니면 방광염 같은 거 있을 때는 A1을 중심으로 해서 2위까지 한 3번까지 이렇게 뜸을 뜨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2개만 올려놓고 뜸을 뜨니까 그러는데 이제 많이 올려놓을 때는 여러 개를 올려요. 몇 개까지 올리냐면 뭐 여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올리고 그래서 뜸을 뜨는데 요 밑에
이건 황토뜸이라고 그래요. 황토뜸이라고 하는 건 뜸이 처음에 탈 때 열기가 나는 걸 그거를 이 황토에다 보존을 해놨다가 그 미열까지 뜸을 뜨겠다는 의도로 개발이 됐는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이 싫어해요. 가격만 비싸다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황토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하는데 연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하고 또 쉽고 편안한 냄새로 이렇게 뜸을 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싫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거 여러 개 뜨면은 그 냄새가 독하다고 해갖고 막 민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뜨면 떠야 되겠고 해서 베란다 나와서 문 열고 뜨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화장실에 문 열고 뛰면 또 위층에 이제 연기 냄새 올라온다고 난리가 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뜸이고 그다음에 경탄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경탄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뜸을 숯을 한번 이 뜸을 한번 태워갖고 뜸을 뜨는 거죠. 그래서 그 뜸을 뜨면은 이제 냄새가 들나요. 번개탄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뜸을 많이 뜨실 걸 전하고 특별히 이 몸 큰 병 휴유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뜸 뜨는 걸 너무너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누가 여기 김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뜸을 많이 뜨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뜨시면 몸 회복에도 좋고 그다음에 치료에도 좋고 하니까 뜸을 많이 뜨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뜸을 집중적으로 뜨는데 지난 시간 기본방 뜰 때 뜨는 걸 우리가 한다고 코 부분에도 뜨고 한다. 아 뜨거. 그래서 이렇게 뜨고 나서는 보여드리는데 이 누가 스텐 이 작은 오봉을 여러 개를 좀 주셔갖고 이걸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닐 때는 저희 거실에 그 바닥이 많이 타고 마룻바닥에 거뭇거뭇하고 한 것이 쑥 떨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쑥 드실 땐 좀 조심하셔서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탄뜸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거랑 똑같은데 검은 거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장점은 연기가 덜 난다는 거. 단점은 잘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 그래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이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집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남편 어른이 또 이걸 좋아하는데 또 부인들이 또 냄새 고약해요. 예? 냄새 좀 고약해요. 아 이거 냄새가 고약해요? 네. 고약하긴 맞아요. 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간 고약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뜸을 뜬다는 걸 아셔서 이제 뜸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본방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방이라고 하는 건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여기 가로줄이 간다고 그랬죠. 가로줄 여기서 5mm 위에가 A의 1점,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16점, 그 다음에 여기가 A 18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 18, 16, 그 다음에 1하고 16하고의 중간이 8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8하고 16하고 중간이 12라고 했어요. 여기 위, 요 신장, 요 심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하고 8을 7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7등분 하니까 절반 자르면 4하고 5하고의 중간이고 3mm가 4, 3mm 위에가 5, 그 다음에 6과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등분 하면 2와 3이 들어가는데 3, 방광, 그 다음에 5, 소장, 6, 3초, 그 다음에 8, 배꼽, A12, 위, 심장, 심포까지 해서 A, 1, 3, 5, 6, 8, 12, 16, 18을 기본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디에 병이 있든 간에 기본방에 침을 넣는데 뭐 책에 보면 말이죠. 뭐 이거는 남자의 기본방, 뭐 여자의 기본방 나오는데 그 큰 의미 없어요. 이대로 침을 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 3, 5, 6, 8, 12, 16, 18을 잘 기억하셔서 침을 넣으시면 되고 침 놓다가 하나 삐뚤어져 놨다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저 경우에는 침을 놓을 때는 꼭 18하고 12에다 닫힘을 하거든요. 그래서 12하고 18에 닫힘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위장병 없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A16, A18에다 꼭 뜸을 뜰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다짐을 하시도록 하고 기본방 배우시는 날부터 좀 그 학습성이 빠른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방 배우면서 뜸 뜨고 침 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기하게 좋아지죠. 그래서 위장약 잡수시던 분이 몇 년씩 잡수시던 분들이 기본방 뜸 뜨면서부터 위장약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저녁마다 새벽만 되면 속이 쓰려갖고 말이죠. 뭘 꼭 먹어서 진정을 해야 주무신다는 분들이 저렇게 A12에만 다짐을 해줘도 크게 효과를 보시니까 손톱으로 눌러주셔도 돼요. 앞봉 붙여놓으시면 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배우면서 침 같은데 자신이 없을 때는 앞봉을 많이 붙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것 중에 제가 자꾸만 앞봉이라고 하는 건 기마크봉이라고 최근에는 나오고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서안봉이라고 나왔고 그전에는 앞봉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은색과 금색이 있습니다. 은색 금속과 금색 금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거 붙이셔도 돼요. 근데 한 색깔로만 붙이셔야 돼요. 보통 수의청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은 금색 위주로 그 다음에 염증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은색 위주로 이렇게 붙이시라고 해서 노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금색 붙이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안봉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속 안에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는데 선교지나 이런 데서 안 있을 때는 스티커까지 붙인 것까지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요걸 많이 쓰죠.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 하얀 알루미늄 저거를 요 뭐죠? 3M 테이프에다 이렇게 붙여서 제가 코가 맹맹하니까 이 코에 해당되는 부분에 위에다 붙여서 반창고를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치료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앞봉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오래 붙이셔도 되고 지금 제가 코가 맹맹하니까 여기에다 앞봉을 붙여갖고 반창고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비염증 있는 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로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 부위는 귀에다 다침하시고 A20은 기관지예요. 목이 나쁘시거나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들은 A20에 자극하시면 되고 20에서부터 24까지는 이 부분은 이제 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극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표시만 해놓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편도선이에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편도가 붓고 감기 기운이 있고 하면 이 부분에 자극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 기관지 나쁘고 이런 데는 여기에다 붙이시면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제 페이지 45쪽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기에 그림대로 침을 놓으시고 뜸을 뜨시고 자극을 주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임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체 전면에 모든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부분이 임기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극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방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의침에 있는 건 기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가냐면은 이거랑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 몸이 여기에 축소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기맥이라고 하고 이걸 경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일로 축소가 되어 있는 걸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46쪽에 보시면 CA33 이렇게 써 있는 게 C를 빼면 수지침에서는 A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A33이 여기 보시면 A33이 몸에서는 CA33이라고 표시가 돼요. A의 1번을 여기서는 CA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C만 빼면
A의 1번으로 읽히시면 된다. 그러니까 생식기에서부터 머리 끝까지가 손에서는 A의 1에서부터 A 33까지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줄을, 여기 있는 줄을 기맥이라고 그래요. 기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맥이라고 하고, 혈을 기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손에 있는 거고요. 몸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맥이라고 하지 않고 경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경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자가 붙으면 아 이건 몸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기자가 붙으면 아 이건 손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있는 혈이나 아니면 기맥은 경맥하고 이렇게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그 경맥은 기맥은 A에서부터 N까지 그 해당하는 기맥의 번호를 따고 시작을 하고 경맥은 CA 얼마, CB 얼마, CC 얼마, CD 얼마 이렇게 번호 매김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놓으시면 혼동이 없이 잘 찾아가셔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선생님, 오늘따라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요? 네,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저만으로. 소리 큽니다. 그 볼륨 높이세요. 볼륨을 좀 예. 다른 분들은 어때요? 소리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캐나다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도 충분한 국내는 어떠십니까? 완전 웃기다. 저만 잘하네. 네. 캠프 케이스만 문제가 있네요. 보통은 예. 박산이 작았어요. 아, 정말요? 캠프 케이씨 스피커 올리세요. 블루투스로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아까 저희 방송이 나가고 말씀이죠. 성민이하고 또 연락을 하고 또 그걸 고치느라고 아유 땀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비를 모르는 게 장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방송하면 엔지니어가 옆에 붙어 있어야죠. 제가 뭐 이걸 안 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요, 우리 성민이가 그래요. 나는 무슨 공고를 나왔어, 공대를 나왔어, 다 하는 거지. 성민이가 요즘 큰 일을 해요. 뭐 우리 지방의 47개 교회들 앰프 잘못되면 가서 손봐주고 내가 웃겨 죽겠어요. 걔는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하는지. 아이고 참. 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47축서부터는 제가 말씀 올린 것들을 전부 글로 써놨어요. 처음에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림 뭔지 글씨가 뭔지 이렇게 되는데 신기한 게 말이죠.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요, 이 검은 거는 글이요, 허연 건 종이요 이러다가 나중 되면요 그거 다 알아져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혀지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인 김에게다 여러분들 시험 삼아 침을 자꾸만 놓으셔야 돼요. 침을 자꾸만 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물품 가운데 보면 침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침 넣는 걸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세상에 침을 넣어보라고 해도 침 공부를 한지 10년이 돼도 침을 안 넣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나중에 정작 몸이 아플 때 돼서 침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저 침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이런 까마득한 얘기를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손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침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삶으면 안 돼요. 소독 한다고. 이게 고무기 때문에 삶으면 이거 녹아내려서 안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건 요건 저 자석이에요. 그리고 요게 풀리면은요, 요 풀리면은 어떻게 하면 딱 고장이 나냐면 요 풀리면 아이고 이거 안 열리는데, 요 자석하고 요거 분리되면 요 안에서 저게 나와 스프링이, 그거 떨어지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늘 잠그셔야 되고요. 열도 늘 사이에 그 액체볼도 발라놓은. 아 정말요? 그래서 네, 잘 안 저는 떨어져. 액체볼도 발라놨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를 침이 20개씩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침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거 뭐 끝없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면 1 내지 2mm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찢으신 다음에 힘을 여기에다 하나 집어넣어서 들었다가 위에 거를 내려놓으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힘을 들었다가 놓고 톡 치면 들어가는 건데 위에를 때리는 게 아니라 큐브면에 살짝 불려서 위에서 이렇게 들었던 걸 놓으면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몇 번 연습하시면 뭐 일도 아니죠 이거. 그래서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씩만 연습하시면 일주일만 하시면은요 뭐 침 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심이 위장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는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개를 놓는 게 좋아요. 소화가 안 되시거나 이럴 때는 A심에다 여러 개 침을 놓으면 컨디션이 그냥 좋아져요. 소화 안 되고 할 땐 정말 기가 막히죠. 수유증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위에 고통이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옛날 청년 때는 위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위경련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침 공부하고 침 가르치고 나서는 뭐 내 병 내가 고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과식을 했거나 이럴 때는 이대로 침을 꽂고 자는 거예요. 침 꽂으면 되니까 말씀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16, 그다음에 여기가 A18인데 지금 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고 대강론이라고 침이 삐뚤삐뚤 눕는데 가능한 한 침은 세우도록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침이 붓기만 해도 피부면에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침이 바짝 서야 침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이 빳빳할 때까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을 꼽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유침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보통 보면 이제 한 10단계를 통해서 침을 넣는다고 해요. 손을 지압봉으로 주무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고요. 소독 그 다음에 지압봉 그 다음에 침을 놓고요. 다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걸 유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을 빼게 돼요. 발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유침 시간은 책에는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 30분 계셔도 돼요. 이제 큰 침의 경우에는 저는 많이 오랫동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2, 30분 있다 빼시면 돼요. 침 빼놓은 다음에 피나니까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침 넣는데 저기 뭐예요? 소독한 다음에 지압봉으로 주물러 주시면 좋아요. 지압봉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전후에 뜸을 떠주시면 효과가 있는데 침 넣기 전에 뜸 뜨고 침 난 후에다 뜸을 뜨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맨 마지막에 저걸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 앞봉이라고 하는 건 서안봉, 기마크봉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붙여놓으시면 되면 이것까지 합치면 총 10단계의 침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침을 넣어갖고요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꽂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고 하니까 침을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침 맞는 자세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 엄마 뱃속에 이렇게 된 상태가 몸이 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대로 침을 맞으시는 게 좋아서 책상 위에 이렇게 맞으시는 게 좋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침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8쪽 보면 그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하고 제가 여러분들 대면 강의 때는 일일이 손에 그려드리고 그거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혈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처가 정확치 않으면 치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혈처가 정확성 있게 꼭 그려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저를 만나면 이번에 이삭 집사님 제주도 오셨을 때도 손에 한번 그려드렸어야 되는데 저를 만나면 만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손에다 제가 그려드린 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그리는 게 정확한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세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은 이번 추석에 성경 읽기 때 제주도 오실 건가? 웃자고 얘기했어요. 와지겠어? 교회 다니면서 그치? 자, 그래서 힘을 놔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 61쪽 도끼맥 한번 보시겠어요? 도끼맥은 이제 허리 가운데병을 도끼맥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척추뼈는 굉장히 중요하죠. 몸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지만 취혈하는 데도 저기에서 유혈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허리뼈, 그 다음에 꼬리뼈, 등뼈, 그 다음에 목뼈, 후두부를 치료하는 데가 비도끼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후두부부터 시작을 해서 척추를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사람 인체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 멀리 갔다 왔어요, 지금. 자, 멀리 갔다 왔어요. 얘 데리러 갔다 왔어요. 얘 데리러 저쪽 갔다 왔어요. 목, 목뼈, 그 다음에 여기 등뼈, 그 다음에 허리뼈, 그 다음에 광골, 미골, 그 다음에 엉덩이뼈, 고관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기 치료하는 데가 비도끼맥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람 몸은요, 그 두개골하고, 글쎄, 저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의 솜씨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뼈가 있어요. 목뼈가 경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추. 경추라는 요 경자가 목경자고, 이게 척추할 때 쓰는 중심뼈 척추니까요. 그러니까 척추니까 왜 경추는 목 척추라는 뜻이고 목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7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흉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흉추가 12개죠. 흉추가 12개.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12쌍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추가 있어요. 요추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추라고 하는 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추라고 하는 꼬리뼈가 선골이 5개, 미골이라는 게 3개에서부터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엉덩이뼈가 붙어서 사람뼈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척추에는 우리가 관절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관자는 무슨 관자냐면 관계한다 관자예요. 절자는 마디 절자예요. 뭐냐면 뼈가 붙어 있는 걸 관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관절과 뼈와 뼈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서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디스크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디스크는 잘 아시는 대로 원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뼈가 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요 뼈하고 요거하고 붙어 있으니까 뭐죠? 이것도 관절이에요. 관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디스크가 있어요. 여기도 디스크 있고, 목도 경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거고, 요거는요, 손가락 관절도 이것도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 사이에도 디스크가 있는 거고요. 머리도 한 뼈가 아니라 여러 뼈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 관절에서 고정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관절 아니면 요거를 봉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나 다리 관절은 360도 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리는 여기에 척추뼈가 있는데 이 옆에 전부 신경들이 나와 있어요. 31쌍의 척추신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잘못되면서 옆에 신경을 끊어놓고 나면 가지불수, 전신불수, 그 다음에 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들이 4지 5장 6부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이 신경들, 이 척추가 바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바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세워져야 온몸이 바로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도키맥스의 치료를 하는 거죠. 보통 배꼽 반대편이 여기가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 나오는데 요 척추뼈 이하, 배꼽 이하로 뼈에 손상이 되면 하지마비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고개 숙이면 튀어나온 뼈, 여기를 대추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추전까지 문제가 있으면 손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몸통이 있는데 그 신경이 우리 몸에 띠를 타갖고 온몸을 전신을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꼽 반대편이 우리가 흉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요추 2번 3번 사이인데 거기 사이를 수의침에서는 B7번 정도로 봐요. 그래서 B1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하지마비가 있는 거나 아니면 하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B1에서부터 7번까지를 꼭 침을 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B19에서부터 24까지는 여기는 상지,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분들은 B19에서부터 24까지 침을 놔주시면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요추 5마디, 선추 5마디, 미골 3개에서 5개 정도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여기 61쪽 보시면 비도키맥을 제가 한번 그려놓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도키맥은요, 여기 뼈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런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중수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중수골. 중수골. 예, 그래서 요 손등 정 가운데 있는 게 딱딱하게 잡히는데 여기가 세 번째 뼈 중수골이라고 해서 삼중수골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주세요. 삼중수골. 삼중수골. 옆에 네 번째 손가락 뼈 있는 걸 사중수골, 새끼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을 오중수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뼈만 이렇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개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을 하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근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보세요. 수근골. 예, 이걸 중수골. 그래서 여러분들 손등 정가운데를 잡아서 손등 정가운데를 잡아서 손목 가까이까지 내려가면서 손을 아래 위로 끄떡끄떡 하면 뼈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느껴지고 뼈 딱 끝나는 지점이 느껴져요. 거기가 B의 1번이라고 하죠. 여기에 되는 데가 B의 1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수의침에서는 꼬리뼈 끝단, 치질, 꼬리뼈, 미골, 꼬리뼈 끝 아니면 항문 이 정도로 봐요. 그래서 여기는 꼬리뼈가 아프신 분들도 여기를 자극해서 치료를 하고 아니면 그 뭐죠? 꼬리뼈 골절 같은 거 포함해서 치질 같은 거 있는 것도 여기를 자극해서 치료를 해요. 치질은요 수의침도 치료 잘 돼요. 여러분들 뭐 치질로 몇 년간 고생했다 그래도 환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에 올리브유로 좀 발라주면요 통증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한결 수월해요. 따갑고 아프고 막 창자까지 아프다고 하는 것도 싹 없어지고요. 비일에다 다침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침으로는
내장의 문제니까 치질이 있으면 2에 22에다가 닫지 마시고 써놓으세요. 치질이 있는 분들은 2에 22에 닫지 마시고 2에 1에 닫지 마시고 요것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대장 승방이나 혹은 폐정방을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샤워하신 다음에 환부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상처가 안에 깊다면은 올리브 기름을 그 화장용 솜에다 찍어서 환부에다 살짝 끼워 놓으면은요 통증이 당장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출혈이 멎어지게 돼요. 한 3, 4일만 해도 그렇게 되죠. 뭐 관증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서울에 있는 제 제자 목사님인데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잘 연락 안 하는 사람인데 치질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나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기름을 발랐더니 통증이 없더래요. 그래서 며칠 통증이 없어갖고 병원에서 다시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가보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그냥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말이죠. 그 수술해갖고 고통받는 거 식구들을 보니까 자기는 수술했는데도 그렇게 아물 때까지 그렇게 아프하더래요. 자기는 수술 안 하고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해서 기름 바르고 침 넣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리고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 주변에 있는 정맥이 터져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치질은 자주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심한 변비에도 문제가 있고요. 화장실 습관에도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말씀이죠. 그 엉덩이로 피가 몰리게 돼서 약한 혈관이 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셔서 1분 내지 2분 정도 기다려서 배변이 되지 않으면 즉시 화장실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대할 것을 아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비대를 하면은요, 주변에 마사지도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변비기가 있어도 화장실에 앉으셔서 좀 따뜻한 물로, 항문 주변을 뜨겁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배변에도 좋을 뿐 아니라 치질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직장암이나 이런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 중에 무슨 직장암이나 이런 게 고생이 있다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셔서 항문 주변을 이렇게 비대해서 따뜻하게 근육을 풀어주고 하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제 대장김에게 와셔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비가 이제 치질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지정맥류처럼 정맥류라고 하는 게 정맥은 뭐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건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맥이라는 건 하지로 내려왔다 엉덩이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니까 정맥에 류라는 건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덩어리를 쥐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곳곳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피가 뭉쳐져서 그런 거예요. 하지정맥류 들어보신 적 있죠? 다리에 핏줄이 얽혀져 있는 걸 정맥류라고 하는데 항문 엄밀히 얘기하면 항문 혈관이 뭉쳐진 항문 혈관류 이게 치질이에요. 그래서 피가 뭉쳐져 있다가 압력이 세지고 하면 그게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피가 막 세수대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피를 쏟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화장실 습관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비닐에다 닫지 마시고 말씀을 드린 대로 대장승방침 넣으시고 변비를 풀어주시고 배고갑이 낮을 수 있도록 도움을 보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죠. 어때였거나 비닐에다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또 비닐은 어디에 좋으냐면 꼬리뼈 부러지고 했을 때 되게 효과가 있어요. 꼬리뼈는 어떻게 하면 부러지냐면 잘못 앉아도 부러져요. 저도 저번에 운동을 하다 잘못 앉아갖고 말이죠. 꼬리뼈가
나온 데 붙였는데 아 되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병원 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꼬리뼈가 골절됐다는 거예요. 꼬리뼈 골절하면 디스크를 아니 그제막이 뭐예요 이거 기부스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BA1에다 다침을 하시고 그다음에 B27에다 침을 놓으세요. B27 꼬리뼈 문제가 있으면요.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면 BA를 그다음에 다침하시고 AA를 다침하시고 B27에 여기에다 침을 놓으세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져요. 꼬리뼈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꼬리뼈가 뼈에 이상은 없는데도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심포삼초 마음의 병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뭐 꼬리뼈 의자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앉으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비토끼맥은 말이죠. 상징적인 혈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체 후면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기를 통해서 치료할 병들이 많고 저기를 잘 알면은요 그 신경통 때문에 병원 가지를 않아요. 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골격계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해보세요. 근골격계병. 그리고 방상원 집사님 선생님이 자꾸만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하는 이야기는 외워야 돼요. 이 소리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사람 몸 질병을 치료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일에다 침을 많이 놔주셔야 되고 근육과 그다음에 골격의 병이다. 이걸 얘기해요. 근육과 골격의 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신경통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통병은요 병원 다녀봐야 통증만 조금 경감시켜주지 거의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운동할 때까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침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재활의학과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침으로 치료가 되고요. 여러분들 통증 클리닉 가는 건 정말 침으로 다 치료가 돼요. 선생님 강의는요, 여러분들 병원 가지 말라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든 침을 맞든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고 안 아프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참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님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죄송하고 하지만은 이거 몸 안 아픈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소원이 뭐 제 아내들이랑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래 사는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 침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아플 사람이 있나 그죠? 근데 이 침을 배우다 보면 아픈 게 굉장히 덜하게 된다는 거죠. B1번서부터 여기서부터 2mm 떨어져요. 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2mm 떨어진 곳을 B27이라고 하는데 2mm를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2mm는 1푼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푼이라고 읽기도 하고 분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엄지손가락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한치예요. 이건 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보면 이걸 촌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저는 치라고 습관이 돼서 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 넓이가 2.2에서 2.5cm 정도가 돼요. 그거의 10분의 1이 1푼인데 사람의 몸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치, 두 치도 얘기하고 네 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푼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1푼은 대략 2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치는 2.2에서 2.5cm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고 또 키 큰 사람 다르고 키 작은 사람 다르기 때문에 대략 저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1푼, 뒤에 27은
따라해보세요. 도끼맥. 도끼맥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꼬리뼈 정중심을 해갖고 후정이라고 하는 뒷감아 올라오는 데까지 오르는 데를 우리가 비도끼맥이라고 해요. 척추뼈를 치료하고 뒷머리를 치료하고 허리를 치료하고 목을 치료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뒷머리 치료하고 목 치료하고 등뼈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고 꼬리뼈 치료하는 데까지 내리는 이 선을 동맥이라고 하고 몸에 있는 걸 손으로 옮겨놓은 걸 도끼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도끼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말이 있는 데가 B24예요. B24는 어디냐면 보통 보면은요, 여러분들 용어를 사용하면 머리카락하고 그 다음에 이마하고 경계선을 여기 전발제라고 그래요. 따라해주세요. 전발제. 반발제. 예, 그 다음에 위에 목으로 올라와서 머리가 시작되는 여기를 후발제라고 얘기해요. 따라해주세요. 후발제. 오발제. 예, 그게 이제 침놀대들 아니에요. 그때 B24가 후발제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발제에서 조금 올라와서 만지면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만져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그게 툭 튀어나오면요, 반골들이 그걸 많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거의 뿔처럼 튀어나오면은 사람을 관상을 봐서 거기 튀어나온 사람은 남 얘기하는데 자꾸만 반대만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 얘기에도 반대를 한대. 그래서 거기 그 뒤에 그 뒷뼈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부하로 삼지 말래요. 왜냐면 배신을 잘한대요. 근데 오늘 그 저희 뭐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효성그룹이라는 창시자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랑 삼성상해를 만들었대. 그래서 삼성은 이병철 할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누구 효성그룹 그 사람이 만들었대. 그래서 배신을 당했대. 효성이. 그 효성이 이름이 뭐냐면 삼성그룹보다 새벽에 더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효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대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업 가운데도 서로 동업했다가 배신하는 데도 많지만 삼천리 자전거 봐보세요. 거기는 뭐 동업해갖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LG그룹도 쌍둥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허씨하고 구씨가 동업해갖고 자손대 와서 갈라졌지 그 사람들도 잘해왔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하는데 아유가 그 뭐예요, 목사님들 모시고 많이 했는데 그냥 사람이 리더가 좀 온전해야 돼요. 저처럼 괴팍하면은 그렇게 열어 때리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난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한 걸 너무 좋아하니까 말씀이죠. 내 눈에 안 차면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동용 못하겠더라고 하면은 그냥 욕만 나오고 다 자기 일이 바쁜데 뭐 지 마누라 일이 바쁘고 지 새끼 일이 바쁘고. 근데 나는 사역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집사람 일, 뭐 제 아이들 일 그런 거 다 덮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건 못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넘어져가 하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묻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걸 거니까 그래요. 그 누구예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말씀이죠.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쩌겠어요, 그죠? 내 전공이 영성학인데 영성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 다윗도 늘 배신당하고 살고 말씀이죠. 바울 선생님도 늘 배신당하고 살고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살고 사역자 길이 늘 배신이에요, 늘 배신. 그러고서 또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는 우리 교인이 싸워갖고 나갔어요. 근데 몇 달 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저께 전화를 걸었대요.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게 이제 사역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진정이 되면 교회를 나갈게요.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응?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둘이서 전화기 잡고 꺼이 울다가 아이고 그런 거죠 뭐.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아문혈이라고 있어요. 아문혈. 선생님이 채침 강의할 때 보면 이런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아문이라고 하는 게 혈체 이름을 하니까 아는 농아 쓸 때 아자예요. 그러니까 아문은 말하는 문이라는 뜻이야. 여기 다치면 말을 못해. 옛날에는 말이죠, 간첩들한테
글을 안 가르쳤대. 왜냐면 간첩으로 잡히면 네가 청산가리 먹고 죽던가 여기에다 침을 놓으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문을 막히는 게 아니라 말문은 띄우는 열이 B24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중풍 같은 거, 뇌졸중, 실어증 같은 거 걸리셨거나 아니면 말이 이래요. 위가 많이 나쁘면요. 말이 무슨 말, 이 얘기를 못.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알겠죠, 그죠? 목이 열려갖고 이 후두가 열려갖고 막 이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문 많이 당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주투사들 고문 당한 사람들 누구예요? 김대중 할아버지 아들 된 그 김홍걸인가 그 의원도 나중 되니까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침 맞으러 왔으면 저는 B24에서부터 27까지 여기를 침을 많이 맞을 거예요. 우리 박교로 어르신도 제가 그 말 치료할 때는 여기다 침을 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B24에서부터 뇌졸중 환자 갖고 실어증 갖거나 아가씨들도요 크게 충격받으면 실어증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가령 애인이 배신했거나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갖고 그 충격 먹은 경우, 이땐 B24에서부터 27까지 침을 놓으시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치아치라 하고 나서 발음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입 운동을 많이 하고 트럼펫 운동을 하니까 발음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귀에다 트럼펫 넣고 아무도 없을 때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침을 놓는다면 B24에서부터 27까지 침을 놓도록 좀 선명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발성학에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발음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둔해지거나 할 때는 입을 작게 여세요. 그게 우리가 말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의미 전달하는데 좋고 발음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그렇게 될 때 발음이 비교적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B24에서부터 27까지 다침을 하시면 언어장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손의 위축증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뇌질환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스시병 같은 경우, 그 다음 이런 데도 B24에서부터 27까지 침을 놔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B19열이에요. B19열은 어디냐면 고개 숙이면 튀어나오는 뼈, 이걸 대추열이라고 해요. 이름 외우셔야 돼요. 스위칭 그냥 거저먹겨가 아니고 외우셔야 돼요. 대추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추는 대단히 큰 척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척추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큰데 이게 뭐 대단히 크다, 이 소리는 뭐냐면 크다는 의미보다는 효과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척추의 병이 있을 때 대단히 효과가 있다. 거기가 B19예요. 그래서 목뼈에 문제가 있거나 허리뼈에 문제가 있거나 꼬리뼈에 문제가 있을 때 B19에다 다침하시는 걸 잊지 마시도록 하세요. 거기다 다침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목뼈도 자연스러워지고 허리병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척추의 병이 있거나 이렇게 근골격계 병에는 그 부분에 뜸을 뜨시는 게 효과가 있는데, 뜸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뜸이라고 하는 건 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풀면은 오래다 불자에다 플러스 불화자예요. 불을 오래 떼는 게 뜸이에요. 밥할 때도 뜸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뜸이라 하는데, 쑥이나 향 같은 걸 하는데 쑥을 많이 태워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직접 태워서 하는 걸 직접 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적을 낳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유흔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흔구를 넣어서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마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뼈가 골절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유흔구가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유흔구가 다 효과 있지는 않아요. 얼굴이나 목 있는데, 관절 있는데 이런 데는 절대로 뜸 떠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살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 약한데도 뜸을 뜨면 말씀이죠. 제가 어깨가 아파서 이게 뜸을 떴다 보니 아주 여기가 큰 흉터가 남았어요. 이거 나중에 반팔 입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이죠. 상당히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놔뒀는데 아주 크게 흉이 올라갔었는데, 유흥구는 별로 하지 마시라. 그래서 옛날에 김누가 할아버지 무슨 뜸 떠갖고 치료됐다고 하는데,
난 알아요. 그 뜸 떠갖고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에 몸에다 직접 살을 태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여러분들 모기향 같은데 손이 되어도 그 화끈거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몸에다 뜸을 떠봐요. 그 화끈거림 때문에 죽는다고. 몸에 절대로 직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간접구 뜸을 뜨시도록 하고 따뜻하게 온구하시는 게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온구하는 데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보여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알뜸을 가지고 뜸 놓을 수 있는 데서 들었다 놨다 반복을 하시면 돼요.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근데 견뎠다고 흉터가 안 지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손등이나 혹은 등짝 같은데 감각이 무뎌서 나는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물집이 생기는데, 그게 흉터까지 남지 않고 물집 정도 생기고 견딘다면 그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다 물집을 생겨서 치료되게 기도하는 걸 발포요법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발포요법. 발이라고 하는 건 발생한다 발자에다, 포나는 물포자예요. 그리고 그 포집 같은 거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발포 물집을 만들어서 물집이 내려가면서 치료되는 걸 발포요법이라고 그래요. 뜸을 떠갖고 물집이 돋아 올라오게 하거나, 아니면 한약재를 섞어서 피부에다 붙여놓으면 피부가 이상 발진이 올라와서 물집이 생겨서 그걸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내려앉으면서 치료하는 걸 발포요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주시 여기 제주시청 앞에 제주친구 시술소라고 있었는데 그 박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다니셨던 어른인데 육지에 가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치료했다고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뭐 거의 90 넘게 그 친구 시술소 하셔서 환자들 치료하시고 하셨거든요. 그 어른이 우리나라 발포 치료에 아주 최고 권위자라고 해서 중풍 같은 거 걸린 사람들 오면 몸에다 검은 고약 같은 걸 붙여놓고, 그게 이제 오래 있으면 붙여놓으면 한 하루 이틀 있으면 거기서 물집이 생겨요. 그럼 그 물집을 가만히 가라앉히면서 치료를 하면 그러면 3개월 6개월 만이면 걷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발포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발포요법 저는 뭐 그분한테 좀 배워갖고 몸에 붙이는 걸 했었는데 안 좋더라고. 나는 물집 생기니까 물집이 당뇨나 이런 분들의 경우 피부가 피부 상처가 확장이 되고 해갖고 그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나는 그냥 또 내가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 방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추가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튀어나온 분들은 요즘 뭐 저희 여기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여기를 뭐 교정하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 여기를 뭐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 지속적으로 뜸을 떠보세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복뜸 같은 경우, 오복뜸이라고 하는 건 가장 솟아오르는 데 하나에다 전후 사방에다 뜸을 뜨는 거예요. 뜨거면 옮기고 해서 꾸준히 하면요, 등 쪽에 있는 목 시리고 저리는 사람들, 거북목 있는 사람들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걸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식구에다 다침하세요. 비식구에다 다침하면 목뼈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뼈, 여기 주먹지는 튀어나오는 데가 B14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사람 몸이 있으면은요, 몸이 있으면 가운데 척추뼈가 있고 여기 견갑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견갑골. 이런 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견갑골 밑 하단을 연결을 하면 요 혀를 지양절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지양. 지는 무슨 얘기냐면 도달하다 진짜. 그 다음에 양, 음양할 때 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위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극치하고 나면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등, 그 고양이 등이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등 휘는 애들 보면 이 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여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뭐 이거 그 정치인들 이름 나오면 뭐 정치적인 얘기, 나는 전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 누구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등이 이렇게 휘었어요. 젊은 날에도 이렇게 휘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향혈 그 뼈가 휜 거예요. 이 위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요. 등이 이렇게 휜 아이들 보면, 배에 석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거 임금왕자가 아니고, 그냥 벌레 세 줄이에요. 그거는 위가 나쁜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그 생각에는 우리 그 박근혜 아주머니가 대통령님이 옛날에 일을 잘 못하시고 하셨던 것도 자꾸만 집에만 누워 계신 게 위가 나쁜 어른이라서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가 나쁘면요 등이 휘어요. 위가 나쁘면 등이 휘어요. 결국은 어디냐면 이 등이 휘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에 힘을 넣으시냐면 이 십사에다 다침하셔야 되고 A12에다 다침을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 위 나쁘면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뭐 머리 좋고 머리는 애들 다 좋아요. 안 좋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머리 좋죠. 그죠? 저도 뭐 머리 좋다고 해서 서울 유학하고 공부 서울에서 하고 했는데 뭐 머리 좋다고. 그 머리 좋다는 소리 하면 우리 애들도 뭐 그러니까 애들하고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애가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전혀 머리 나쁜 거요. 그거 그 위 나쁘면 머리 나빠요. 공부 못해요. 지구력이 있어야 공부하죠. 그죠? 그냥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좋아야 돼. 몇 시간이고 의자에 앉으면 움직이지 않고 책 보는 이 힘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머리 좋으면 도망가서 놀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때 여러분들 어디에다 침을 놓으시냐면 A12에다 닫힘, A14에다 계속 앞부분을 붙여놓으면 지구력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공부하기가 싫다 그러면 B14하고 A12에다 닫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타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이제 옛날 이야기 듣고 단어 외우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학자가 연구문을 써야지 말이야. 맨날 그 공부만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한 거 잊어버리기 전에 GPT하고 영성학 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주간 기념으로 12주에 걸쳐서 영성학을 강의를 하는 건데 선생님 목사님 네, 선생님이 영성학을 강의해 놓으면은 그거 듣고 거기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할래요? 교재 다 보내줄게. 네, 보내주세요. 교재만 있으면 뭐해? 그 설명을 들어야지. 에? 다 자료 보내주세요. 자료는 네, 보고 제가 공부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지 무슨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만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예배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이 변해야지 삶이. 그래서 영성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의 루틴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럴 때 이제 A12하고 A24 하면 사람들이 끈질겨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도 정말 끈질긴 사람인데 태풍이 불면 여기 제주도 시내에 차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도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교회가 눈이 와갖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눈이 막혀서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내 차는 4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올라가는데 그분은 그런 차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빼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정말 지독해요. 어떻게 예배를 한 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악독해요? 한 번도 빼먹지 못해. 나는 권사님 혼자 예배 드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꼭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하시라고 하면 A12 그 다음에 A12에 딱 기억을 했어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A12하고 A14하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좀 끈질겨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하러 다니라고요. 이야 끈질 제가 그래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냐? 아빠 닮아서 끈질기냐? 아빠 끈질기지 못해. 이제 저는 감리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감리교회를
그 의미는 뭐냐면 규칙쟁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감리교나 장로교나 무슨 뭐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감리교회는 성실해야 된다. 성실한 사람들이 만든 게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 것도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성실하고 이웃에게 다루는 것도 성실하다. 성실 빼면 시체다. 이게 감리교인이다. 아니면 우리는 교회 이름이 규칙쟁이들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규칙적이고 성실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위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아이들이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모두 잘 못하고 예배 시간 늦고 위 나쁜 거예요. 어디? B14 다침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A12 다침 기본방 뜻 많이 쓰시고 하면 규칙적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14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가 B1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1이라고 그랬잖아요. B라고 B라고 해준 건 B7이에요. B7. B7은 어디 하면 배꼽 반대편이에요. 배꼽 반대편. 대강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이렇게 꼽았다면 요 반대 여기 있는 데를 요 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문혈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명문혈. 명문. 명이라는 이 명자는 생명명이에요. 명령하다 할 때도 이 문을 하거든요. 명문, 생명과 같은 문이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 요 배꼽에서 여기까지가 사람의 무게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배꼽 밑에 풍선이 있고 명문혈이 풍선 꼭지고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아랫배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여기에 아랫배에 있는 풍선이 나오고 숨을 내쉴 때 이 아랫배의 풍선이 꺼져 들어가서 배꼽 뒤로 바람이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단전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전호흡을 하면 호흡이 길어져요. 숨이 길어져서 아주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많이 차분해져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호흡 한번 해볼까요? 뭐 호흡이라는 거 호가 들호자 흡, 다시 배틀호자 흡, 들릴 흡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들숨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낼숨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호흡은 코로 들어서 목구멍으로 해서 폐가 확장을 하는데 폐 확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흉곽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냐면 긴 호흡을 할 수 있냐면 여기를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횡격막 이하로 폐를 늘어뜨려야 돼요.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뼈 때문에. 그래서 이 배의 복압 힘이 붙어 있으면요 폐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숨이 가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흡할 때 아랫배를 배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압력이 떨어져서 폐가 밑으로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쉬는 후 그래서 가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이키시면 돼요. 저도 조금 연습했을 때는 호흡이 굉장히 긴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번 들어셔서 내쉬는데 40분 걸리는 분도 계세요. 어. 여러분들 그 뭐예요? 그 저거 하는 사람들 프리다이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고 그 뭐야 산소통 안 갖고 아니 그 공기통 안 갖고 들어가도 물속에서 막 10분 20분씩 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습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호흡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폐 건강이 좋아지고 심혈관이 좋아진다고 얘기해서 그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 오래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을 하면 많은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요, nel숨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면 한숨을 쉬는 거야. 한숨 쉬잖아. 후. 왜냐면 그게 신체상 편하다는 걸 늙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저기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떨리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긴 호흡을 하세요. nel슨부터 후. 그다음에 이제 들숨하고, 그다음에 후 하고 들숨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생각도 나고 지혜도 생기고 견딜 힘도 생겨요. 자, 그 혈이 명문혈이다. 그래서 배꼽 반대를 우리가 명문혈이라고 하고, 명문혈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여기를 허리라고 이야기해요. 허리.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기 여기 이쯤은 등짝이에요. 이쯤은 등짝.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농담하는데, 아 허리가 아파 그러면 당신 허리가 어디 있어? 뒷 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을 하는데 재미없어요? 완전 재미있는데. 강희선 선생님 웃어줘. 완전 재밌어. 허리가 아픈 분들은 B1에서부터 7까지 침을 놓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했어요. 자, 그러면 허리도 말이죠. 여러 방향의 허리 통증이 있어요. 가운데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가운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여기서 B1에서 7까지예요. 자, 이 가운데 허리 정리합시다. 이렇게 가운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가운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가운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B1에서부터 7까지 다 침을 하시도록 하고요. 꼭 B27하고 A26에다 침을 놓으시도록 하세요. 여기를 수구역이라고 하고, 여기 수구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인중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인중. 여기 급소예요. 아이들 경기할 때 말씀이죠. 어디 저기 못할 때는 여기 손톱으로 눌러주셔도 돼요. 보통 보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턱을 잡아서 손톱으로 여기 인중혈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에다 살아나는 거죠. 아이들 어디 찌르기도 힘지 않을 거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르면 살아나요. 여기 인중혈이 코가 있고 입술살이 있으면 요 일직선 중에 3분의 1 지점에다 해야 돼요. 이거 코 쪽이면 여기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인중혈이라고 하는데, 침을 넣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놓냐면 앉혀놓아서 침을 넣을 때 여기에다 직자를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침을 놓지 않고 요렇게 세워서 확 치면 요렇게 걸려요. 이렇게 해서 침을 넣으면 침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요. 이렇게 확 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중에다 침을 넣으면, 여기 놓으면은 허리 가운데 아픈 사람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비염 있는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침을 놓는데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B1에서부터 7까지고요. 허리 가운데는 이렇게 침을 놓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리 옆이 있어요. 허리옆. 이상하다. 척추 길이끈. 따라하세요. 척추 길이끈 가운데
척추뼈가 있으면 그 옆에 근육 올라온 거를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척추 기립근. 거기가 눌러서 아프면 말씀이죠. 또 허리가 주로 아프면 왼쪽으로 아프고 오른쪽으로 아프잖아요. 여기에 이 척추의 5mm 옆에 보면은요, 5mm 옆에 보면 이 I 방광경이라고 있어요. I 방광경. I 19에서부터 24까지. 여기가 바로 이 부분. 지금 이거는 오른손이니까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가운데 BL에서부터 7까지도 침을 놓고 B 19에서부터 I 19에서부터 I의 24까지 요 옆에서 침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 아픈 분들이 좋아져요. 오른쪽은요. 오른손 똑같이 침을 놓으시면 돼요. 허리가 아픈 분들. 그리고 그 방광기맥으로 아플 때는 꼭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될 게 어디냐면 그 2에 22에다 꼭 다짐을 해주세요. 2에 22. 대장이 나쁘면요 방광기맥으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꼭 어디 침을 놓으셔야 되냐면 I에 38하고 HA에다 꼭 침을 놓으셔야 돼요. HA I에 38. 꼭 침 놓으셔야 돼요. 침 나야 효과가 빨라요. 허리가 아프고 좀 그럴 때 말씀이죠. 이거 저거 없을 때는 여기에다 일호합방 하나씩만 붙여놔도 허리가 거뜬해요. 이제는 뭐 제가 안 하지만 우리 밭에 밀감을 제주도 밀감이 한 130가지가 된대요. 여러분들 흔히 잡수시는 그런 온주 밀감도 있고 뭐 약으로 쓰던 밀감도 있고 산물이라고 제주도 토종 밀감이 있었거든요. 온주 밀감이라고 하는 건 중국 온주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뭐 한라봉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갱신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이 탐이나 갖고 내가 여기저기서 가지 얻어다가 접붙이고 하고 밭에다 막 심었거든요. 야, 그거 하다 보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에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일에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갖고 난 포기했지. 포기한 결정적인 건 우리 밭에 노루가 살아요.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겨울 되고 하고 먹을 거 없으면요 밀감 나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파리가 하나도 안 남아 다 뜯어먹어. 밀감 나무 이파리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밭에 나갈 때마다 꼭 앞봉을 붙이고 나왔어요. I38에 HA2번.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자극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도끼맥이 이야기들이에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기에다 침을 놓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B19에서부터 24까지 여기는 뭐냐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여기에다 침을 놓으시도록 하세요. 목 디스크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시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겨야 목 디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다 그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가 벌써 이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목만 삐뚤어지지 않아요. 허리 삐뚤어지면 목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허리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허리 건강을 해야 되는데 허리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은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걷는 뼈라고 하는 것이 척추가 주변에 근육이 단련되면요 허리가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근육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차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경운기에서 다쳤거나 그래갖고 척추가 잘못돼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이 근육이 약해져갖고 뼈가 이탈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걸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디스크 있는 사람들 걸으면 허리 물론 삐져나와서 터질 만한 상황에서는 힘들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걸으셔야 척추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B1에서부터 7까지인데 그 B1에서부터 7까지가 여기에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B1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자, BA1이 치질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 견갑골 연결한데 여기가 지향혈인데 여기가 B14고요. B14하고 BA라고 중간이 B7인데 B14하고 BA라고의 중간이 B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 숙이면 튀어나온 뼈 여기가 B19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제 있는 데가 여기가 B24. 그 다음에 후정이 B20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해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에 뇌 활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뇌 다쳐갖고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 그 다음에 행동이 굼뜨거나 그러면 B24에서부터 27까지 침 놓으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목 디스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B19에서부터 24까지 해주시면 목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힘을 놓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몸이 있으면은요. 척추뼈가 있고, 가운데 뼈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이렇게 이렇게 게 있어서 이걸 우리가 능형근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형근. 예, 능자는 마름모라는 뜻이에요. 마름모 모양의 근육. 이 능형근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삐딱한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팔하고 등하고 작동하는 근육이 지금 능형근이에요. 엉덩이가 치면서 손으로 땅을 탁 디뎠을 때 근육에 손상이 있는 게 바로 이 능형근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아프면요 정말 아파요. 여기 날개뼈하고 가운데 척추뼈 여기 아픈데 여기 아프면요 숨이 막혀요. 죽을 정도로 아파요. 또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전 물리치료하면요 한 달 치료해도 잘 안 돼요. 수의치는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I의 10이라는 혈이 있어요. I의 11에서 I의 12까지 여기에요. 여기는 I의 10에서 I의 12까지 능형근 치료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는 침을 놓을 때 번호대로 찾아서 그냥 침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진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품들 보시면 물품 안에 앞진기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저기 그림 그려진 데를 손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요걸 눌러보는 거예요. 같은 힘으로 누르는 연습이 돼야 돼요. 같은 근육으로 눌러보면요. 어느 데는 안 아픈데 어느 데는 무지무지 아파요. 거기가 여기예요. 거기에다 힘을 놓는 거예요. 그러거나 앞봉을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앞진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 보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표시해 드려야 될 부분이 요 엉치뼈를 잘 보세요. 여기는 종아리예요. 종아리. 종아리 아프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벅지. 뭐라고 그러죠? 햄스트리어링. 햄스트링. 이 허벅지. 햄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엉치. 엉치라는 말은 보통 보면요. 여러분들 엉덩이하고 궁둥이하고 다른 거 아세요? 전 몰랐어요. 근데 사전에 엉덩이 궁둥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엉덩이는 그러니까 궁둥이는 그러니까 여기 궁둥볼기라고 해서 엉덩이 중에 제일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를 궁둥이라고 하고 궁둥이라고 하고 위를 엉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엉덩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바지가 자꾸만 내려가서 뒤틀리는 거는 요게 근육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힙업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여기 근육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엉덩이를 살리는 방법은 다리 넓혀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루에 100개씩 한 달만 하면 이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허리가 좋아져요. 이 근육이 허리 근육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 중에 가장 살이 올라온 데를 궁중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위에를 궁둥이라고 하고 아니 엉덩이라고 하고 밑에를 궁둥이라고 하고 다 합쳐서 엉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 엉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궁둥이 엉덩이 다 합쳐서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져봐서 힘을 쭉 놔주시면 허리 엉덩이 아프신 분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 볼 때 말씀이죠. 그 퍼세식 화장실을 할 때 어른들이 쪼그려 앉아갖고선 일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시는 게 사실 굉장히 엉덩이 근육이나 뒷다리 근육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할머니들 김 매는데 앉아서 김 매는 자세 아시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그게 실은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군대 가서도 뭐 PT 체조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쪼그려 앉아 뛰긴가 뭐 쪼그려 뛰긴가 수도 없이 했어요. 정말 맨날 그냥 허구한 날 벌 받. 근데 그거 해놓은 게 지휘관들은 그거 시키는 게 뭐냐면 병력들 다리 운동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뛰기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을 받아서 오는데 체력이 약해도요. 병장만 되면요. 그 단체 구보, 그 ATT 사단 전투력 측정 훈련하면 말씀이죠. 우리 완전부장이었고 10km씩 뛰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기도 양주군, 은연면, 봉암리 1호 7호부터의 정문을 통과를 해서 봉암리 시내를 다 지나갖고 저기 은연면 나가서 10km. 아, 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다 뛴다고 하는데 완전군장하고 다리에 그 뭐예요? 그 방독면 차고 말씀이죠. M16 차고 말씀이죠. 철모 치고 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저는 ATT 하면서 그 단체 구모의 매력을 느껴갖고 말씀이죠. 제가 그때 이제 왕고 참일 때인데 무조건 애들 깨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시켰어요. 애들을 난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원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대대장한테 저거까지 썼더라고. 소원수리들 썼더라고. 우리 내무반장이 미쳐갖고 맨날 제발 10km 구보시키는데 지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지 혼자 뛰지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근데 대대장이 그걸 듣고 나 부르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야 너 잘한다. 그리고 너 휴가 갔다 와야 되겠다. 너 잘못하면 군기교회 보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전 뛰는 거 정말 좋았거든요. 뛰면은 엉덩이 근육이 좋아져요. 그리고 뛰면 많이 좋아져요.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빠른 속도로 뛰지 말라는 거예요. 걷듯이 자세는 뛴 자세를 흉내를 나면서 그러면서 제자리 뛰기 하는 식으로 가볍게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나 혹은 장기나 혹은 근육이나 이런 데는 뛰는 거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뇌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한다고 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체육관에 가갖고 뛰어요. 뛰고 이제 한 바퀴 돌고 하면 그날은 좀 몸에 대해서 뭔가 좀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하는데 관절을 풀어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비도끼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를 더 말씀해 드리겠어요. 어깨병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갖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깨병이 나기 전에 제가 치아가 부실하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자약사가 선생님 이거 먹으면 치아가 좋습니다 해서 칼슘을 먹는데 내가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갖다 준 거라서 비싼 거라서 먹다 보니까 어깨가 그 뭐죠 석회 관절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이죠. 그냥 팔도 안 올라가고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한 1년 고생했어요. 침 놓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는 다 풀려갖고 이거 되겠지가 되는데 뭐 심할 때는 여기도 안 올라왔어요. 여기 어디서 팔 뒤에 올라가죠. 그때 침을 많이 난 데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다 침을 많이 나시면 어깨 뒷부분에 치료를 할 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 쪽은 안쪽에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B 도큐ment까지 오늘 공부했는데 A, B 도큐ment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명절은 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에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쉬고 다음 주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5일 맞나요? 네, 3월 5일부터 동의학 처음부터 강의를 해요. 많이 좀 저희 광고 좀 해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 협박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선생님 이제 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한 10년 정도 강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인데 어느 때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만하면 누구한테 이 강의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서 마지막 제자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꺼야 돼?